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방세 용어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요. 용어 먼저 취득세에서 용어를 좀 설명드리면, 취득세와 관련한 용어 설명드리면요, 시효취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효취득. 자, 민법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물건을 오래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인한 것인가를 불문하고 일정한 요건에 하에 그 점유자가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취득세에서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효취득. 자, 시효로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거, 시효로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의 개념에서 나오고요. 또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점유로 취득했다, 취득세 취득 시에서 점유로 취득한 경우 민법 245조 1항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245조 1항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등등. 이게 점유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요, 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점유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20여 년 전에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시효 만료일,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취득세에서 점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점유 개시일 아니고 시효 만료일 아니고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우리가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점유를 취득했을 때는 이 등기일로부터 또는 등록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 시로 한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7번 종류 변경. 종류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차량과 기계장비 경우에는 원동기나, 자, 엔진을 말하죠. 엔진, 최대 적재량, 승차 정원, 차체가 각각 변경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예를 들어서 트럭인데 이것을 캠핑카로 개조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액의 증가에 대해서 자,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류 변경, 차량 기장비 같으면 원동기, 엔진 등을 교체하거나 차체 같은 것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선박의 경우는 기간이나 정원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가치가, 선박이나 차량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종류 변경 이런 겁니다. 자동차 같으면 엔진 교체하거나 여러분 차체를 변경하는 것,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점주주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세 총론 부분에서도 이게 나왔었죠. 자,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여러분들?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딱 100분의 50을 보유한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고, 자, 50% 초과 보유해야 되고, 또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때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앞선 용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9번 광어권입니다. 광어권이라는 것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 구역,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 그 광맥 같은 걸 말하죠. 묻혀 있는 다른, 자,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와 그 다음에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자, 여러분요, 광어권이라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업권, 광어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도 이게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광어권은 모르셔도 됩니다. 조강권도요, 여러분들이 조강권도 광어권의 일종인데요, 설정 행위에 의해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포인트는 설정 행위에 의해서 타인의 광구, 이게 포인트죠. 자, 광업권과 비슷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31번 간주입니다.
자, 여러분 간주라는 것은요 어떤가 하면, 자, 우리가 민법에서 보다 보면 뭐뭐 하는 것으로 본다, 뭐뭐 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이죠. 뭐뭐 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의지한다,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지방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행위는 없었는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무상의 사실상 취득행위는 없었는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주 취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자, 이게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뭐 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을 명확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 간주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주 규정은 민법상으로는 원래 재판상 깰 수 있다 막 그러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뭐뭐 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추정한다, 뭐뭐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법에서도 뭐뭐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뭐뭐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간주와 추정 비교합니다. 추정은 반대 증거만으로 깨지고 그렇습니다. 간주는 대개 재판상으로 깨질 수 있는 건데, 어떻든 간에 추정한다, 간주한다, 간주한다와 추정한다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자, 뭐뭐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는 요거는 같은 말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유증입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건데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건데, 자, 내가 죽으면 내려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게 유증입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자, 유증은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건데, 내가 죽으면 줘라니까 증여의 효력이 증여긴 증여인데 내가 죽으면 줘라요.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 자,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은 특정적 유증과 포괄적 유증으로 나눴는데, 특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요걸 줘라 이런 거고요. 유증의 내용을 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은 상속 재산의 전부에 의한 유증을 말합니다. 유증은 어떻든 간에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죽으면 줘라.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유증도 포함해서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문자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문자가 됩니다. 34회 시험에서 정답 질문으로 나왔었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문자가 됩니다.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이는 주택을, 민국이는 토지를, 만세는 상가를 상속받으면 상속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대한이, 민국이, 만세는 각자가 납세문자가 된다 이런 겁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입니다. 자, 근데요 사인증여예요. 사인증여도 똑같습니다. 자, 사인증여도 내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유증은 단독행위고 사인증여는 계약입니다. 당사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으로 인해서, 자, 계약으로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시 증여하기로 확정하고, 증여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증여와 유증은 똑같이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차이점은 유증은 단독행위고요. 유증은 단독행위라는 거. 자, 법률상 단독행위고, 그다음 민법에서 배우시죠? 네, 그다음에 요거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4번 공사준공인가일입니다. 공사준공인가일. 자, 공사준공인가일은요 보시면, 자, 공사준공인가일 사업계획을 승인한
지자체가 해당 공사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준공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인가해 주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공사 준공 인가일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 등을 판단할 때 공사 준공 인가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공사 준공 인가일,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특히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 실현합니다. 자,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간촉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간촉했을 때,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인한 토지 취득 시기는 언제냐? 자, 그러면 매립간촉으로 인한 토지 취득 시기는 언제냐? 공사 준공 인가일을 우리가 취득 시기로 합니다. 자, 이럴 때 나옵니다. 본 강의에서 우리가 자세히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증서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증서. 그래서 공정증서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 공정증서는 입증 서류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에서 이제 본 강의에서 배웁니다.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요.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약 해제가 나오는데요.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취득세 계약 해제. 그래서 계약 해제 먼저 이거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고,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이 됩니다.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근데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자, 취득한 걸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 해제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려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그럴 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과 기준세율. 자, 중과 기준세율이 있는데, 이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세목을 세목관서에 따라 통합했습니다. 아니, 자, 예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따로 신고 납부했는데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등록세를 통합시키면서, 취득세로 통합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전하고 세율이, 세금 부담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세목관소에 따라 통합한 건데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걸 통합시키면서 종전하고 세금 부담 똑같이 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잔머리를 써서 뭘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게 중과 기준세율입니다. 요거하고 여러분 상대되는 개념이,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중과세율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중과세율은 세율을 무겁게 하는 게 중과세율이에요. 세율을 무겁게 하는 게 중과세율이고,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과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상대되는 개념이 중과세율이고,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거고, 요거하고 이 중과 기준세율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어느 하나만 중과세던 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취득세에서도 종전과 같이 세금 부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중과 기준세율이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 2%로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본 강의에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2%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요. 요거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기준시가입니다. 요거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기준시가. 자, 우리가 흔히 이걸 통칭해서 공시가격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칭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자 기준시가와 시가순액을 통칭해서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가격. 그래서 공시가격에는 지방세는 시가순액이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통 징수하는 재산세 과세순액 기준이 되고 취득세 등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할 때 지자체장이 납세문자가 신고 안 하면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순액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가순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흔히 이것을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7번까지 3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 인정액,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우리가 법령 규정한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줄여서 시가 인정액 이렇게 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취득일 전 6개월이요. 자,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요 기간 동안에요. 자, 평가 기간 동안에 만약에 매매가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있었다. 감정받은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이런 가액을 우리가 시가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했을 때 원칙적으로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하고, 취득세에서 보세요.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 과세 표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여기서 배운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상속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을 과세 표준화합니다. 시가 인정액으로.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점표, 결산서 등을 말합니다. 자, 법인장부는 지금은 중요성이 좀 떨어졌는데 한번 그냥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고 비치한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점표, 결산서 등을 말한다는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연부요. 여러분, 연부라는 것은 뭐냐면 자,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월부로 뭘 거래했다 그러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겠습니까? 월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대금을 다달이 갚아나가겠죠. 연부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매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자, 어떤 사람들이 연부 거래를 하는데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0억 원 연부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첫해 실제로는 사실상으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되면 이 사실상 연부금액을 요걸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도 계약서상으로는 2024년 만약에 3월 만약에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면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60일 신고 납부하고, 다음 연도도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해서 이때 지급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매회 지급되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한 번에 총 연부 금액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목돈 나가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세금을 나눠내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연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연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 연부 거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까지 제가 용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 의미 속에서, 전체적인 그 본 강의 내용 속에서 용어들을 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